경기장 철원에서 제1회 철원 두루미 캠프가 열렸습니다. 철원 지역 학생들과 러시아 아무르 지역 학생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철원에서 러시아 무라비오브카까지 철원 국제 두루미 학교 소식 준비했습니다. 매년 겨울 경로당을 돌며 호떡을 나누어주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횡성 우천면의 석정옥 할머니인데요. 한 달 노인연금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호떡을 만들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간식을 책임지는 석정옥 할머니의 호떡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안부 여성들의 가슴 아팠던 삶을 조명한 연극 꽃길이 대만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춘천 지역 연극인들의 꽃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날씨는 봄처럼 온화한데 미세먼지 수치는 오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째 공기질이 좋지 못한 만큼 실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생활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낮 기온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위생과 보온에 신경 쓰시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김유나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시간을 아주 즐겁게 꾸며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 첫 순서 유나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데요. 바로 철새들이 살기 좋다는 철원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새들에게 핫플레이스 인곳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네. 철원하면 또 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곳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토교 저수지와 한탄강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러 볏집을 남겨두는 넓은 논이 있어서 철새들이 겨울 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4년간 철원을 찾아오는 두루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철새들의 천국 철원입니다. 요즘 한창 두루미가 철원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두루미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매년 겨울 철원을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손님, 바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입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나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철원 두루미학교에 참가한 한국과 러시아의 학생들, 두루미와 함께했던 아주 특별했던 수업 지금 공개합니다. 철원군 동숭읍에 위치한 DMZ 철새 평화타운. 철새 교육을 운영하는 이곳에 올겨울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캠프는 제1회 국제 두루미 학교라고 하는데요. 두루미라고 하는 새는 러시아, 몽골, 알래스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새를 통해서 지구가 하나의 생태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고, 두루미를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두루미를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첫 번째 국제 두루미 학교입니다. 그냥 두루미 학교도 아니고 국제 두루미 학교라니, 와, 여기 정말 한국 맞나요? 정말로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아무르 지역에서 찾아온 학생들인데요. 아무르 지역 역시 두루미가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It was very interesting and exciting. Like now we are ver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start studying. 철원 국제 두루미 학교를 이렇게 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4일간 함께할 친구들이니 우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요. I'm 14 years old and I like playing the guitar. Hello, my name is Jeon Jun. You can call me Amanda. My English nickname is Shooting Gun. 러시아 학생도 한국 학생도 막힘없이 술술 같이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죠?
이번 캠프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거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과 함께 수업을 하니까요. 첫 수업은 먹이사슬 술래잡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씩 동물 역할을 지정해 주는데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빨간 천은 독이 있는 동물, 검은 천은 독이 없는 안전한 먹이입니다. 포식자인 술래는 검은 천을 든 먹이를 최대한 많이 잡아먹어야 하는데요. 과연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즐거워 보이죠? 그러게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네, 학생들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먹이사슬을 게임으로 통해서 접해봤는데 어땠어요? 평소에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수업보다 이게 직접 내가 하면서 느끼고 배우니까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번 국제두루미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도 철새와 두루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요. 멀리 떨어져서 살아온 철원과 아무리의 학생들이 결국 같은 두루미들과 함께 지내왔다는 신기한 사실. 다른 나라에 살지만 공동의 자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어가기를 기대하세요? You know, we are all city people, and for city people to come to the nature, it is already a great experience because children don't know a lot of birds and they don't know a lot of insects and the plants, yeah, and to touch all that, to make experiments and to watch the birds, that is a great experience, really. 여러 나라를 돌고 도는 두루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결국 인간도 그 생태계의 일부라는 걸 깨달으면 차마 자연 환경을 함부로 훼손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그동안 버리고 낭비했던 것들이 어쩌면은 제 뱃속으로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 기특했습니다. 자,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했으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 시간을 즐겨볼 텐데요. 한국식 떡이란 도넛이 러시아 친구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 모르겠네요. 사람은 음식을 같이 먹어야 빨리 친해지는 법인데요. 오늘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들어봤는데 어땠어요? Я думаю, что корейские дети такие же дети, как и везде, с ними также легко общаться. Просто нам приходится общаться немножко на не совсем родном нам языке, это на английском. А так,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ов, я думаю, у нас есть общих, и мы подружимся. 백문이 불여일견. 두루미의 고장이 왔으면 진짜 두루미를 만나봐야겠죠. 교실에서 나와서 다 같이 두루미 월동지로 출발! So you can see one family there. And the others with the white neck cranes. Just we can distinguish white one, gray one. 과연 철새들의 천국답게 학교에서 조금만 이동했는데도 차창 밖으로 두루미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단란하게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식사까지 즐기는 천연기념물 두루미 가족. 얼마나 신기한지 망원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른 감동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철원에 살면서 두루미를 이제 잘 못 봤는데 이런 곳에 와서 두루미를 배우고 두루미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그럴까요? 요리 봐도 저리 봐도 두루미가 없어요. 얘들아, 다 어디 갔어? Yeah, now it's so funny. White neck, black vulture. That's what the white neck. 아, 저기 날아가고 있네요. 500원짜리 동전 속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 평소에 동전은 많이 봤지만 진짜 살아있는 두루미는 처음 보는 학생들. 1분 1초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걷는 모습도 우아하고요. 식사하는 모습도 정말 귀엽고요. 첫눈에 반한 그 모습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스마트폰 촬영까지. 어디 보자. 잘 찍혔나요? 예술 작품 같아요. 와. 모르겠네요. 눈이 빨간 애도 있고 이게 뭘 먹고 있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저희도 진짜 많이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요? 두루미가 너무 시끄러우면은 놀라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말해야 돼요. 철원에서 두루미를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But here we are so close to the birds, so we can actually see them eating and the dancing, all the different habits. At the park in Russia, they're so far away that you don't get such a close-up view of their behaviors. It's a very good opportunity to see crane very close here. Yes, it's a great opportunity to be this close and unique to be this close and see them up right watching those behaviors without binoculars or so far away. So yeah, this is a fabulous opportunity. 자연과 평화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자연.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두루미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자연을 지켜나가기로 해요. 두루미를 통해서 만나게 된 대한민국 철원과 러시아 아무르의 학생들, 어느 한쪽에만 노력한다고 소중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공동의 자연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국제 두루미 학교, 앞으로도 지구의 미래를 잘 부탁해요. 천년기념물 두루미. 두루미는 3월 중순까지 철원에 머물다가 러시아 시베리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많은 두루미가요 여유롭게 논을 거닐면서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러시아 아무르 지역에도 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아, 그 이유는요, 러시아 아무르의 무라비 오브카 공원은요 거대한 자연 친화 공연이다, 자연 보호 구역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철원처럼 인간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철원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 곳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말 그대로 또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자원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보존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아주 달달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춥고 지루했던 이 겨울을요, 사랑으로 달달하게 녹여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78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회의실에서 뭐 하세요? 저 오늘 호떡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웬 호떡이에요? 오늘 호떡에 무려 45년의 노하우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같이 호떡 봉사를 하러 갈 겁니다. 너 호떡 공장에 왔는가 봐요. 겨울만 되면 달달한 사랑을 싣고 달리는 호떡차가 있습니다. 긴긴 겨울 달콤한 간식이 당길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마을의 반가운 간식차. 달콤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아, 호떡 보니까 먹고 강원도 싶어지네요. 우천면 정금리. 이곳에 호떡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어머니 뭘 실으신 거예요? 호떡 반죽이에요. 아 진짜요? 예, 아니 어디에 가시려고요? 노인정이야. 아니 어르신은 어떤 분이세요 대체? 이제 이게 석종옥 어르신은요,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78세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노인정에서 진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실 분인데, 이렇게 봉사에 몸이 이렇게 배워갖고 지금 교회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벌써 6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늦게 제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어요. 오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두곡리 경로당.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 쉴 틈 없이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양도 이렇게 많은데 재료비만 해도 엄청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재료비는 어떻게 충당하세요? 네. 그러니까 재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이 봉사한다 그러니까 호떡 한 개, 2개 먹고 10,000원 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르신은 농한 긴 겨울을 뜻깊게 보내고 싶어 6년 전 호떡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나라에서 받은 한 달치 노인연금에 사비를 보태 겨우내 쓸 호떡 재료를 구입하죠. 너무 잘하셔요. 아주 기술자래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호떡집 사장님도 울고 갈 특급 솜씨에 보는 이들은 칭찬일세. 아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기름 냄새, 고소한 냄새. 어머니 저도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하면 돼요. 이 호떡은 이렇게 훅훅 불면서 먹는 떡이잖아요. 호떡이. 그래서 호떡인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많이 잡수셔. 어머니 호떡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이 달달한 사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요. 유독 어르신이 호떡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호떡은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85년 됐을 때. 85년도에 서울서 애들 오남매를 가리키는데 네. 회사에 부도가 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이거 호떡 하는 걸 배웠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시작한 호떡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5남매를 키워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인생의 황혼기 이곳으로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오, 너무도 좋아하시는데요? 와, 경로당에서 함께 나눠 드시면 꿀맛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호떡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달달하죠? 네, 맛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반죽 주셔서 먹었어요. 아 진짜요? 집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따봉! 아우, 맛있죠. 어르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정리 경로당으로 가볼까요? 여기 처음 왔어요. 어떠세요? 예, 좋죠. 좋은 일 하시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노인대학에서 저기 어르신네들 봉사를 많이 하셔. 그래도 이게 좋은 일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좀 기뻐하세요? 네, 좋아하죠. 딱 좋아. 호떡차가 왔다는 소리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오신 어르신.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아이 괜찮아. 이렇게 이런 데까지 와서 호떡 부시느냐고. 잡수고 오래오래 사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떡 가까이서 만드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그쵸? 보기만 해도 시간이 막 후딱후딱하죠? 그러냐. 장날 읍내나 나가야 맛볼 수 있는 호떡을 경로당에서 맛볼 수 있다니 마을 어르신들은 석정욱 어르신의 방문이 반갑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디예요? 양정리, 우천면 양정리. 아 정말요? 여기는 와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노인네들이 네. 입소문으로 노인대학 갔다가 노인대학에서 몇 번 해드렸더니 네.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와서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배운 기술이 이건데. 네. 네, 그래서 와서 그냥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맛이 너무 좋으니까 또 소문이 또 절로 나나봐요. 그죠?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호떡은 이미 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만점. 내가 먹어야지. 회장님, 이 호떡의 소문의 근원지가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회장님이 소문을 막 이 호떡 맛있다고. 네, 아니 이게 추억의 떡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추억 때문에 호떡은 맛보담도 옛날의 추억. 길거리 가면 이제 겨울에 꼭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네. 꼭 들려 사람 모르니까 먹어야지만 그 겨울을 난다는 기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이렇게 추억이 담긴 거라서 네. 하신다길래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홍보하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네. 재능 기부하시지만 나는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뭐 아주 호흡이 척척 맞으세요. 네, 그래서 어르신의 호떡이 더 인기 있나 봐요. 그러게요. 할머니 호떡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호떡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예. 얼마나 맛있어요? 한 올만큼 딱 많고. 냠냠 맛있네요. 힘들지만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는 석정욱 어르신. 앞으로도 힘이 닿는 그날까지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는데요. 경로당에서 되게 힘드신 분들인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저희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강사거든요. 네. 그럼 경로당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셨겠어요? 네, 많이 다니죠. 이렇게 어르신들이 호떡 드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봤어요. 경로당 이렇게 오셔가지고 호떡 봉사까지 하시는 분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간식도 되시고 또 드시고 달콤하니 힘도 나시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달콤 고소한 호떡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석정옥 어르신. 앞으로도 열정이 나는 봉사 기대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호떡의 꿀맛과 봉사의 참맛이 더해져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랑의 호떡이 널리 퍼져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석정옥 어르신의 호떡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호떡을 좋아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호떡을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그 어떤 일반 호떡보다도 맛있을 것 같아요. 명수 씨 만약에 가시면요, 어르신들 재료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또 호떡 많이 사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노인들이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어르신이 어떻게 만든 호떡인데 공짜로 그냥 먹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재료비 다 그냥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돌면서 참 많이도 달달한 사랑을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활기찬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 무엇보다도요, 앞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나눔으로 기쁨과 사랑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강진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윤아 씨는 강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강진하면 바로 이분이죠. 실학의 꽃,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인데요. 네. 강진은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다산 초당과 사이제 등 여러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남도로 봄마중 함께 떠나보시죠. 넉넉한 들판과 푸른 산,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으로만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큰 오산.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장 강진에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따라가보는 특별한 여행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다산의 숨결이 깃든 고장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 지금 출발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요즘 사실 일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너무 지쳤었는데 이렇게 또 산에 와서 이런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오늘 이렇게 힐링만 하고 가면 되나요? 에이, 박은혜 리포터, 힐링뿐이겠어요? 보고 먹고 즐기고 오늘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제대로 구경시켜드릴게요. 겨울에도 자연의 푸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강진. 이렇게 산길을 따라 조금씩 오르다 보면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기와집 한 채? 여긴 어디예요? 힘차게 산길을 쭉 따라서 올라와 보니까 작은 기와집도 하나 보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푸르르게 자라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를 지금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기와집이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기와집으로 왜 초당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본래는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왜 다산 초당이 됐냐면 이 산에가 본래 차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차가 많은 산, 그래서 다산 이렇게 불렀죠, 이 산을. 그래서 이 산 주인 윤단이란 분이 여기다 이렇게 자기의 별서를 짓고 내가 사는 곳을 낮추어서 초당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내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왔다 가시면서 여기 살고 가시면서 호가 다산이라는 호가 붙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호가 열수라든지 뭐 사암이라든지 이런 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해서 된 다산 초당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강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장 18년에 걸친 강진 귀양살이 가운데 10년을 다산초당에서 지낸 정약용 선생. 그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귀양살이 동안 동백꽃처럼 붉게 학문과 사상을 피워올렸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에는 틀림없이 이거 정약용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기의 유배에 가 있고 자기 형님은 여기 완도 신지, 그때 네. 강진 신지였었는데 가 있던 선생님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의 응부에서 그 취재를 했던 이 한묵이라는 사람을 그때 강진 현감으로 보냈고 지금 같으면은 좀 혼을 내줘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강진으로 유배를 오신 것 같습니다. 깊은 좌절도 안겨줬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강진 유배 생활. 늘 마음에 두었던 실학과 애민의 길을 다산초당에서도 이어갔던 정약용 선생. 그 결실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가 이곳 강진에서 민족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네.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산실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보다 네. 더 중요한 곳이 또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면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네. 가서 보도록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어딘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빨리 가보실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갑시다. 산을 내려와 강진읍으로 쭉 들어와 보니 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아니 그런데 2019년 21세기에 웬 초가집과 기와집이래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여기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위에 사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한문을 잘 하시는데. 제가 사실 한문은 잘 못해요. 그렇지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근데 뭐 사이제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처음 유배 왔을 때 정말 이 정적들에 의해서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핍박해서 우리 강진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하고는 말만 해도 불려가서 권장을 맡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주모께서 방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랬죠. 내가 여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방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와서 너같이 훌륭한 사람 여기 와서 애들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주모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산의 어떤 그런 큰 업적, 큰 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서 쭉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 강진에 내려와서 또 머문 곳이기도 하면서 주모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주막이잖아요. 근데 주막이 아니라 사이제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기가 동문외 매반가 또는 동천여사 이렇게 부르는 곳이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주모의 질문을 받습니다.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자를 이렇게 천시하느냐? 그러고 물어보는데 그때 생각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주모만 또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용모를 바꿉니다. 뭐 사의 담 그래요. 생각은 더 담백하게 해야 되겠다. 모의 장. 용모는 장엄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언의인 말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동의 중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가지를 내가 마땅히 다시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가지를 마땅히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사의제입니다. 이렇게 또 의미를 다 듣고 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이 좀 남다르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머나먼 유배의 땅 강진.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정약용 선생은 동문 주막의 모녀 덕분에 마음을 다잡으며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학문으로 갈고 닦았는데요.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정약용 선생이 거닐었던 사이제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보는데 아니 뭘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또 주막이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막에 왔으면 밥 한 끼는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밥도 안 주고 촬영하실 건 아니죠? 주막에 왔으니까 뭐 부침개, 또 파전, 막걸리 이런 거 먹고 가야죠. 한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주모? 주모 한 잔 주시오! 주모를 외치며 들어오고 싶은 이곳
사이제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하는 이것.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정약용 선생도 즐겨 먹었다는 이름하야 다산밥상 되시겠다. 사이제에 오면은 꼭 들려야 한다는 주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밥상인가요? 네, 다산밥상입니다. 그 다산밥상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욱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아욱국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기 계실 때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지천에 아욱이 제일 흥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밥에 아욱국을 드셨대요. 그때는 강진이다 보니까 바지락과 굴이 흔했겠죠. 그러니까 굴 전에다가 지금은 봄도 하고 지천에 있는 나물 있잖아요. 네. 고기 종류 넣고 약간 야채, 채소 종류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욱국 한 그릇에 탁주 한 잔 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 사이제 주막.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막 안에선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옛날 그 사시던 방식으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아주 멋있네요. 이 식사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문박 주막이요. 동문박 주막. 네. 두둑하게 배도 채웠겠다. 본격적으로 사이제 저작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고즈넉한 옛 모습의 돌담과 초가지붕까지 소담스러운 마을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갈고 닦았다고 하잖아요. 200년이 지난 2019년에도 이곳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살짝 엿보러 가볼까요? 그 옛날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곳에선 사이제를 찾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통차, 전통한과 수제 도장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크로키, 플라워 캔들 등 청년 사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방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고요. 또 보기에도 예쁜 완성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제에 제가 와서 이런 예쁜 향초라고 하나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또 이런 공방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공방을 차리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강진에서 청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이제 여기 장소는 제공해 주셨고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유배 오셔서 처음 이제 머무시다 가신 곳이라서 여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 이제 슬슬 해도 저물었겠다. 사이제 저작거리에 왔으니 뜨끈한 온돌방에 몸 좀 녹이고 가야겠죠. 아니 그런데 박은희 리포터 벌써 이불 까는 거야? 마지막 인사는 하고 누워야지. 다산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힘든 유배 생활이었지만 주모가 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고즈넉한 한옥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강진 사람들의 정을 느끼면서 힘든 유배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곳 사이제에서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언제 가도 누구와 가도 좋습니다. 그 옛날 다산 선생이 느꼈던 것처럼 주모가 내어준 따뜻한 정과 구수한 밥상,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편안한 휴식까지.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번만큼이라도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한 번쯤은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따 뭐토요? 언능 사이제로 안 오고.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국제사회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발했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별사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식적인 위안부 생존자는 23명이 됐는데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후손으로서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대신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줘야 될 테니까요. 네, 이런 마음으로요 열심히 무대를 이어가는 연극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야기를 통해 기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연극 꽃길을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너랑 나랑은 일제 강점기 시절 전쟁이라는 군합발에 무참히 인생을 짓밟힌 소녀들의 이야기. 무대 위에 연극으로 재현된 그 시절의 눈물. 허구라고 믿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진실. 세월이 흐른다 해도 결코 잊어선 안 되기에 몇 번이고 아픔을 반복하는 무대가 있다. 잊지 않기 위한 연극, 꽃길 프로젝트를 만나본다.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분주하게 장비를 나르고 있다. 한 미술 전시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파티라도 열리는 걸까? 저희 오늘 쇼케이스 낭독극 공연해요. 직접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며 작지만 이색적인 무대를 꾸미는데 보아하니 연극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연극 꽃길을 낭독극으로 만나보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관객과 배우 간의 대화를 나누는 순서, 그리고 저희 연극에 들어가는 노래를 만들어준 런디라는 가수가 축하 공연. 오늘은 연극 꽃길의 예고편을 선보이는 날. 아버지! 저 식모살이는 안 했어요. 아버지같이 종살이는 안 했어요. 그럼 곧바로 도미야마로 가서 계속 군수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자. 꽃길의 두 주인공인 금주와 카네코가 한 번 더 호흡을 맞춰본다. 본 공연에 앞서 오늘은 낭독으로만 극의 일부를 연기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제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의 모습을 원작보다는 조금 더 간략하고 대신 그 포인트들은 딱딱 짚어서 그 소녀들의 가려고 부풀었던 마음, 그리고 좌절하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동이 트고 아침이 돼서 정말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딱 시간이 왔을 때 그때 그 소녀들의 막 휘몰아치는 그 감정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객석이 꽉 차고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지역 공연에서는 흔치 않은 이벤트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는데. 저희 꽃길 프로젝트는 2016년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극단 26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알리고자 춘천의 젊은 연극인들이 뭉쳐 만든 작품 꽃길. 지난 2017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 이상 공연하며 해마다 많은 관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출연을 희망하는 배우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관심이 있고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연극으로 만들게 됐다기보다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연극이 이 꽃길의 원작인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연극의 재미를 느끼고 지금까지 연극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연극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공연을 시작하게 됐고, 시작은 그렇게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런 추억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네, 이게 되게 연극으로서 많이 알리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 공연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의 중인 단원들. 올해는 유난히 논의거리가 많은 듯하다. 야, 피스 챙기면 피스가 비행기에 실을 수 있나? 뭐 같은 거? 짐 안에다 넣는 게 수화물에다가. 그래? 챙겨가야지. 아, 네.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에 가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말 대만 타이베이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 꽃길. 해외 진출까지 성사된 것이다. 뭐 해외 진출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의 피해를 받은 대만이라는 나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고자 그렇게 대만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은 대만의 현실. 단 하나뿐인 추모 동상은 일본 우익 인사에게 발길질을 당했고 그런 수모보다 더 차가운 자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피해자들을 남몰래 눈물 짓게 하고 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만 가고 현재 대만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단 2명. 이것이 꽃길 프로젝트가 다음 무대를 바다 건너 대만으로 결정한 이유다. 이 취지를 알리고 응원과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억해야 해 말하진 못해도 꼭 잊진 않아야 해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그러니 내 부탁을 들어줘. 일단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엄청 영광이고요.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응원하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사과를 받아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극 꽃길의 테마곡을 라이브 공연으로 감상한 뒤 이번에는 배우들의 낭독극이 이어진다. 본 공연에 비하면 약식으로 선보이는 대본 리딩 공연이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생생하게 전해지는 배우들의 감정. 신도 안 간 년이 아이까지 낳았어요. 사내아이였어요.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우리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일까. 객석 곳곳에서 참지 못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당시의 아픔을 어찌 그대로 재현하겠느냐마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멀어진 세월조차 끌어당겨 후세와의 거리를 좁혀주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꽃길은 떠내려가는 역사를 붙들어 잡고 있었다. 공연 보고 나서 먹먹함, 슬픔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해 국내 공연 했으면 꼭 보러 싶어요. 2018년에 한번 봤었는데 낭독극으로 한번 보니까 더 새롭고 낭독극으로 봐도 그 감정이 다 그대로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해외 공연은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공연을 꽃길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공연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서 이제 대만 공연도 가게 되었는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오빠가 해주면 안 될까? 달려나와서 복권이라도 하나 사겠습니다. 대표의 어깨는 무겁네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큰 장벽이다 보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의 그런 의미를 잘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후원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대만 공연을 가는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목표 후원금의 95%까지 달성한 상황. 이제 조금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가능하겠는데요. 대만에서는 끊임없이 공연 문의가 들어오고 가만,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벌써 전석 매진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연극 꽃길이라는 작품으로 뭐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사과를 받아내겠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뭐 국가적인 차원의 사과를 결국은 끌어내겠다. 뭐 그런 의도는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연극하는 사람들이니까 작품 활동 통해서, 연극 공연 활동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 공연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때 실상은 어땠는지 감정적 공감을 조금 이끌어내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어서 그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점점 줄어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점점 커져간다. 수십 년간 눈물로 버텨온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기를.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치유해 나가는 길만큼은 눈부신 꽃길이 되기를. 더 많은 이들과 기억을 나누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눈물의 역사를 꽃길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길 바라며 꽃길을 펼쳐가고 있다. 꽃길 프로젝트 네, 연극 꽃길은요 2017년부터 조금씩 각색해 오면서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 대만 공연을 시작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많은 분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니까요 가슴이 찡해집니다. 올해에도 또 공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손수건 한 장 찾아들고 관람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예정된 대만 공연도 성공적으로 잘 다녀오시길 응원할게요.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꽃길의 대만 공연은요,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인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을 실어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웹페이지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유나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유나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참 심하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말과 휴일 행사 안내해드립니다. 3.1절 걷기 대회 다 함께 평화의 길로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평창 군청광장에서 펼쳐집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제20회 건강달리기 대회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횡성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고요. 원주 백운아트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가 3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횡성 감리교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낭송회가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제20회 횡성군 볼링협회장 내 볼링대회 개회식이 3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횡성 볼링장에서 열립니다. 제9회 해피칠백 평창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가 3월 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위를 다치기도 하고요. 갑자기 활력이 떨어지는 걸 느낄 때가 많은데요. 세월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지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건강관리와 운동법인데요. 그런데 운동의 종류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체가 강한 20대에는 모험적인 운동과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좋고요. 30대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0대와 50대에는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후엔 수영과 에어로빅과 같이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 형성에 효과가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운동은 노화를 막는 약이라고 하죠. 이제 운동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법 찾으셔서 건강의 계절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특별 생방송 관계로 하루 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